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정화할 거고요. 정화는 음화이고요. 물상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촛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외에도 등촉화, 촛불 같은 거죠. 병화가 태양같이 큰 불이라면 정화는 굉장히 실용적인 불이에요. 병화는 그냥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 지구가 태양 쪽으로 돌아서 그냥 해가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빛이에요. 그런데 정화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켰다가 필요 없어지면 다시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스위치 온 오프를 할 수가 있죠. 온 앤 오프. 실용성. 그래서 사실 촛불 등촉화 이런 것들은 그 옛날식 비유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촛불을 밝혔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형광등이나 레이저 빔 같은 거, 레이저 불 이런 것들로 비유하는 게 더 현실성에 맞겠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병화는 자연 광이라면 정화는 인공 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아이는 성실하고 헌신적이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에 유용한 빛으로서 작용하는 성질 때문인데요. 병화가 자연에 가까운 빛이라서 어느 곳에나 있는 막연한 빛이라면 정화는 문명에 가까운 빛이라서 등촉화나 형광등, 레이저빔 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빛이다. 사실 이제 이 표현 같은 경우 언뜻 들으면 병화가 더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병화는 싫건 좋건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늘 거기 떠 있는 것이고 또 한결같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헌신적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건 병화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는 거기 존재해. 근데 옆에서 지구가 오히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나의 은혜를 입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병화가 딱히 헌신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는 약할지라도 자기의 빛과 열이 꼭 필요한 곳에서 자기의 쓸모를 찾는 거죠. 밤에는 어때요? 해가 졌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자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태양을 다시 소환할 순 없잖아요. 걔는 그냥 이미 자러 갔어. 그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불은 형광등을 켜거나 형광등이 없는 환경이라면 촛불을 켜거나 이런 식으로 정화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티는 안 내지만 늘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근성과 뚝심이 정화의 강점이다. 정화는 은근한 불이에요. 병화처럼 나는 태양이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쓸모가 있을 때만 자기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에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런 진국 같은 매력이 있어요. 이 그림은 아쉽게도 많이들 못 알아보시고 지나가던데 그 집에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양이가 레이저빔 장난감에 환장을 하거든요. 벽에다 이렇게 동그랗고 작은 레이저빔을 쏴주면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고양이가 극도로 흥분했을 때의 상태가 이렇게 아래턱을 딱딱딱딱딱 부딪히면서 막 엉덩이 실룩실룩하고 이 사냥하는 대상에 초집중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서 의도는 무엇이냐? 정화는 레이저빔이다. 이렇게 고양이를 즐겁게 하는 일에도 정화의 쓰임이 있다. 이런 거죠. 정화도 병화처럼 원칙과 서열을 따지는데 병화처럼 드러내놓지 않고 은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이다. 그러면서도 소신 있게 자기 입장을 말하고 솔직해서 진국이 많다. 원칙과 서열 그리고 소신 있고 또 솔직한 것 이런 것들은 병화, 정화 따질 것 없이 그냥 화의 속성이죠.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그걸 은근한 에너지로 발현을 해서 그러니까 티 안 나게 발현을 해서 진국이 많다는 거죠. 병화는 대놓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솔직하고 대놓고 소신 있고 그리고 원칙과 서열 같은 경우에도 병화는 좀 대놓고 위계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병화의 에너지가 강하면 누가 위냐 아래냐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이냐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가 그래서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그 교통정리하는 사람은 병화가 많아요. 어떤 권위자를 중심으로 모임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허, 선생님 아직 말씀하고 계신데 너 좀 조용히 해, 이따 말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거니까요.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은근히 표현해요. 이 장면은 제가 밤에 딸을 재우고 다시 나와서 인스타툰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왠지 이렇게 환청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린다고 맨날 나 자다 깨서 울고불게 하고, 왜냐면 옆에 엄마가 없으니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들짐승처럼 주방을 어슬렁거리는 거구나. 잠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리 오고 뭐 기억력이 감퇴한다던데 나중에 늙어서 누구 고생시키려고. 이게 뭐죠? 잔소리. 병화는 대놓고 한 방에 말하죠.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강압적일 수도 있고,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세게 말할 경우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병화는 아예 그냥 둘러가는 거예요. 너 내가 지켜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러쿵저러쿵.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지적하지 않고 은근슬쩍 애둘러서 스스로 교정할 수 있게. 병화와 정화를 십성으로 구분하면 병화 같은 경우는 평관이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정관이에요. 평관, 정관의 차이는 뭐냐면 평관은 직접적이에요. 누군가를 제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칼날이 들어가는 형국이라면 정화 같은 경우는 불편한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명예나 어떤 이런 가오에 흠집이 나지 않게 그런 것도 있고, 정관은 평관보다 실속파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거에 맞춰져 있지, 평관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엎어버리고 다시 해!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속은 누가 챙겨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간과 음간 중에 실속을 차리는 쪽은 음간 쪽이다. 기억하시고요. 공익을 우선하는 특유의 헌신성으로 주변의 신뢰가 높고 사람들과 잘 융화된다. 이것도 그 직전에 말씀드린 어떤 관적인 속성에 부합하는 건데요. 평관, 정관을 떠나서 공익을 우선한다는 거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조직적 이익을 대변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화는 좀 말씀드렸듯이 잔소리를 잘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병화도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요. 예의를 중요시하고 질서를 중요시하고 위아래의 관계를 거스르지 않고. 근데 이제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에너지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병화는 직진, 정화는 좀 애둘러서 은근히. 다만 정화의 뛰어난 능력 중 하나가 집중력인데, 네, 이게 정화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물상적으로 상상했을 때 정화는 촛불이나 뭐 형광등이나 레이저 빔이나 이렇게 목표하는 대상 하나만을 중심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확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 기운이 좀 강하고 잘 쓰는 아이들은 키우면서도 사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스스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또 뭐 TV 같은 거 볼 때는 보는데, 그때도 이제 확 빨려 들어가죠, TV 속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집착과 열정,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 아이들을 길러보면 TV든 책이든 자기가 한번 봤을 때 재밌었어. 그러면 그걸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려고 해요. 오히려 엄마가 지겨워서 제발 좀 다른 것 좀 보자, 이거 말고도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단다 하고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이미 그게 재밌다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죠. 그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가 되겠죠. 그것의 전문가, 뽀로로의 전문가, 피터팬의 전문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문가. 그 전문가가 누굴까요? 우리 집에 사는 제 딸, 얘가 일간이 정화입니다. 그래서 제 딸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이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 대신 약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겠죠. 요즘은 멀티태스킹을 잘 해야 하나요? 아닌가요, 오히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멀티태스킹이 중요한 시대라고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새 또 무슨 덕후의 시대로 넘어와서 어떤 한 분야의 달인이 돼서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거 하나 잘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고, 이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자기만의 직업을 또 개척해내고, 또 이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는 답답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경향.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보수성이기도 해요.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딴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고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었네요. 그래서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다각도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훈련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육아 지침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왜냐하면 아이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어떤 교육관으로, 어떤 육아 철학으로 아이를 기르냐에 따라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완을 해준다는 거는 부차적인 개념이고요. 우선은 이 아이의 성향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 아, 얘는 다양하게 뭔가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꽂혀서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구나 하는 거를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하고 아, 쟤는 왜 저렇게 답답하지? 왜 저렇게 일밖에 모르지? 왜 다양한 경험을 안 하려고 들지? 이런 순전히 부모 입장에서의 답답함으로 애를 다그치려 들면은 절대로 안 되겠다. 저처럼. 정화는 특유의 동정심과 연민으로 무엇이든 잘 기르는 재주가 있다. 이 기르는 능력치도 사실 그 근원은 집중력이죠. 집중해서 얘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한테 필요한 것, 얘의 특징과 성격,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내겠죠. 정화 아이들을 보면 동생도 잘 케어를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도 잘 보살펴주고 자기가 키우고 기르고 관심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교육업에도 당연히 잘 맞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병화 또한 교육업에 잘 맞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병화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에너지니까 어떤 큰 틀에서의 영역, 뭐 수학, 영어, 과학, 뭐든지 이런 전체적인 영역 안에서 뭔가를 교육하는 걸 잘 한다면 정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영역에 강하다는 거예요. 같은 수학 선생님이라도 어떤 그 수학 안에서 방정식만을 뭐 특별히 다루는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영어를 하는데 영어 중에서도 문법만을 다루는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큰 틀에서 노는 양강과 디테일에 강한 음간의 차이이기도 하겠죠. 병화가 화끈하고 뜨거운 열정이라면 정화는 은근하고 꾸준한 따스함이다. 여기서 하나 또 놓칠 수 없는 중요 포인트는 빛과 열이라는 건데요. 병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빛이에요. 물론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만물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의 공간을 밝히는 빛이기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열이라는 속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뚝배기는 사실 빛이 아니라 열로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의 핵심은 빛이냐 열이냐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는 방법은 보통 하지를 기점으로 구분을 하는데 하지 전을 빛으로 본다면 하지 이후를 열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기준인 거고 보통 사주 통변을 할 때 적용하는 방식은 그 정화의 뿌리가 오화에 있는가, 미토에 있는가, 그리고 뭐 술토에 있는가, 아니면 아예 없는가. 이거에 따라서 열과 빛을 구분하는데 오화나 미토에 근거하는 경우가 당연히 열이 되겠고요. 뜨거우니까 술토나 뿌리가 없을 경우가 빛으로 존재를 하겠죠. 빛으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온도가 높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변이 금수로 돼 있는 정화, 또 계절상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 경우. 오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화로서만 존재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미토도 화를 가득 품고 있는 굉장히 조열한 땅의 에너지거든요. 이게 물상적으로 따지면 사막의 모래예요, 미토가. 그래서 뜨겁다, 기본적으로 얘들은. 정화를 열과 빛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열로서 존재하는 정화는 만드는 걸 잘해요. 그리고 빛으로서 작용하는 정화는 보여주는 걸 잘해요.
만드는 걸 잘한다는 거는 기술의 영역이라는 거고요. 보여주는 걸 잘한다는 거는 교육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 기술이라는 건 어떤 나의 목적과 의도대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보여준다는 건 이런 이론과 지식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공부한 것 그대로 너에게 전달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풀이를 할 때 이 사람이 잘하는 것, 이 사람의 능력치, 이 사람의 재능을 유추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빛이냐 열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면 이 사람이 빛이냐 열이냐가 파악이 돼야지 그에 따른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정화 정리하겠습니다. 은근과 끈기. 병화, 정화 중에 누가 더 끈기가 있겠어요? 당연히 정화겠죠. 성실과 헌신, 소신과 정직, 보수적, 고지식, 한우물만 파는 집중력. 제 생각에 그 피노키오에 나오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왠지 정화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있어요. 평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나무인형이라는 대상에 생명력까지 부여하는 경지의 어떤 장인이시잖아요. 아, 이 정도면 이분은 분명히 열정화일 것이다. 이런 캐릭터의 특징에 따라 어떤 일간일 것이다. 혹은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주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게 사주 공부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주는 계속 적용을 하고 좀 대입을 해봐야 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대충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사주 명조를 딱 보면 막연해지거든요. 알기는 알겠는데 풀지는 못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좀 그냥 뭐 틀리면 어때요? 그냥 이것저것 대입해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정심과 연민. 이거는 촛불이라는 작은 에너지가 얼마나 유용한 쓰임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기의 몸을 태워서 남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숭고한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글자인 거죠. 뚝배기 정신, 이거는 열정화일 경우, 그리고 참모 역할을 잘한다는 거는 은근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은근히 보좌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정화는. 그래서 같은 겁재라도 병화들은 은근히 정화들을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화는 딱히 주인공 자리를 넘보지 않거든요. 어차피 옆에 있어도 주목받는 건 자기일 거기 때문에 딱히 이제 정화를 겁재로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무조건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비교해서 임수 같은 경우는 개수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거든요. 임수는 굉장히 느리고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깊이를 추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템포가 느린 반면에 개수는 감각적이고 또 눈치가 빠르고 그때그때 실속 있게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개수가 자기 옆에서 설치면 굉장히 산만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성이라는 거는 오행마다의 어떤 특징을 감안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의 성격은 상냥하고 따뜻함. 저는 다음에 무토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